자, 이제 2절의 18페이지 조세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조세가 2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분류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을 주고 같은 성격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는 거죠. 따로, 그죠? 이렇게 묶는 거죠. 구분하는 거,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그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주죠. 예를 들면,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기준에 따라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부남, 유부녀,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뭘 주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주고 분류에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말 그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겠죠.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뭐다? 그죠? 과세 주체. 그죠?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하면 얘가 어떻게 구분되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과세 주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아까 조세는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얘네들이 각각 주체일 때 얘를 뭐라고 하냐? 아까 있었죠? 전 시간에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얘가 과세 주체인 걸 국세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랬죠? 지방세 그런다 했죠. 지방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관세 빼고 얘가 13개가 있고요. 얘가 11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는데 지방세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국세 지방세.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시험에 만약에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국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만약에 이걸 맞추려고 그래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걸 맞추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그러면 이 24개를 다 외워야만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왜? 이거 24개 다 외울 필요 없죠. 뭐 하면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죠. 국세든 지방세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머지가 되겠죠.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외운다 치면 국세를 외워야 되겠어요? 지방세를 외워야 되겠어요? 뭘 외워야 돼? 아, 그렇죠. 지방세를 외워야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왜? 얘는 13개나 되고 얘는 11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막 자기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그까짓 거 24개 다 외우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용량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이 머리를 평상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사용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쓰던 머리를 갑자기 쓰면 이게 과부하 걸립니다. 과부하. 그러니까 최대한 외울 수 있는 건 줄여야 돼요. 지금 별로 아니지만 나중에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뭐 하나라도 외우면 안 돼. 지금만 뭘 하나 더 외우면 그나마 머리가 용량이 딸려가지고요. 머릿속에 있는 다른 애가 누군가가 나가야 돼. 걔가 나가고 빈자리를 채워주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그렇단 말이지. 머리를 자꾸 써야 되면 써야. 그러니까 안 쓰던 머리 쓰니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이게 머리가 녹슨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확 되는 거지. 그때까지 좀 힘들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쓰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일단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지방세 5개 배우는 것 중에 지방세를 3개를 배워요. 뭐요?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이걸 배우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를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라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우는 거니. 5개 중에 3개가 지방세고 2개 국세 배우니까 나머지 2개가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잖아요. 걔는 국세거든요. 이 3개가 지방세고 얘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아 놓고요. 얘야 국세도 있고 지방세 2개가 있는데 얘는 국세 같니 지방세 같니 물어보면 다 맞춰. 뭐 있어요? 지방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야, 지방 교육세는 국세 같니 지방세 같니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설마 이거 하다가 왠지 국세의 향기가 나는데 이러진 않겠죠. 그죠? 왜?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방세. 그죠?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그래. 그죠? 뭐야? 지방. 대놓고 지방세라잖아. 지방. 그럼 6개네. 취득세, 등록세, 재산 3개 배우고 지방 6개. 5개 남았어요. 그죠? 자,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자주 가려고 노력하죠.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요즘도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른분들이 되게 계시죠. 그러면 나이대가 이제 저희 나이대가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가서 문 밖에나 담배를 필 때 담배 이렇게 꼬라물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담배 물고 있다가 갑자기 어른들이 슉 지나갑니다. 자전거 타고 막 슉 지나가요. 근데 이거 담배 일구부터 안 뺐다 그러면 얼른 빼가 이렇게 해야지.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소문납니다. 네 집 어느 집 누 집 자식이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지나가는데 담배 꼬라 물었다고 막 그래요. 진짜로 시골이라. 그럼 그 욕을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이 먹는 거야. 왜 시골은 아직도 그래요. 막 거기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이니까 다 아는 거야. 누구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가면 조심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담배 필 때 이렇게 쫙 주인 잘 봐봐야 돼요. 막 나이 막 80 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시면 휙휙 지나간단 말이지. 그 조심을 해야 되죠. 물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 담배 사시는 분들 담배 필 때 되게 힘들죠, 그죠? 필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분은 그 집에서 고난이 대단한 거죠, 그죠? 어린도 없죠. 나가서 피잖아요. 복도에서 나가 피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핍니다, 보통. 그러니까 담배 필 사람들이 참 힘들죠. 본인들도 이제 피긴 하는데 필 데가 없으니까 갈수록 이제 금연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어? 제일 편한 데가 어디요? 내 차 가서 피울 때 차에 가서 내 차에 들어가 피는 거죠. 내 혼자 몰래 숨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보통 담배를 피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자, 지방세가 뭐가 있냐면, 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이 느낌이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지역 그러니까 뭐요? 지방세 같죠? 지역 주민이 그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 이런 게 있어요.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는 지방세고요. 근데 시군구에서 나오죠. 1년에 2번씩 내는 거. 그리고 여러분 담배 소비세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붙어요. 지금은 금연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프랭카드 딱 붙고 그 밑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렇게 붙어요.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 왜 붙었을까요? 얘가 국세예요, 지방세요? 지방세니까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는 얘기는 너 이미 어차피 네가 담배 피는 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세금은 어디다가? 니네 동네다 내라는 고향에다가. 무슨 세니까? 지방세니까. 국세 같으면 얘들이 지자체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고향에서 담배를 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 그 지자체의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세야? 지방세인 거죠. 그죠? 내고장 담배, 그죠? 네, 소비세,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레저세라는 게 하나 있어요. 레저세. 자, 이렇게 해서 11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3개 우리가 배우고 지방 그리고 지역 주민. 여기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민세가 빠졌네. 자, 주민세는 그러면 주민세는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그죠? 얘도 딱 뉘앙스가 뭐 같아요? 그죠? 지방세 같죠? 주민, 지역. 그러면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역 주민은 어른들 많으니까 어디 숨어서 어디서 펴? 지역 주민은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애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좀 레저세 그럼 왠지 있어 보이죠. 국세 같은 느낌 들죠? 하나 집어든 거죠. 레저세 해서 11개예요. 흐름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 이렇게 해서 얘가 지방세 11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방세 11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자동으로 국세겠죠. 여기 없는 애들은 걔는 외울 필요 없죠. 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기타 등등 다 뭐야? 국세겠죠. 그죠? 얘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이거 3개잖아요. 근데 앞전에 제가 전 시간에 했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특광도 시군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무슨 세라고요? 특광 도세 그러고요.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래요. 도세 및 구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세 그래요. 잘 보세요. 얘는 특광도세, 얘는 재산, 시군.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등록세는 도 단위에선 도세고
이거는 어딜 말한다겠죠? 구세는 항상 우리 세법에 나오는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가 뭐라고요?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밑에 있는 구?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 밑에 있는 구는 행정구라 해서 걔네들은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구청장을 공무원,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는 아니고 항상 자치구를 말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들어가지만 어디에서는 서울시와 광역시 밑에서는 뭘로 간다? 구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충청남도 뭐 천안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러면 등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등록세는 누가 가져간다? 충청남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그때 등록세는 누가 가져간다? 대전광역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 뜻입니다. 그죠? 이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도세 및 구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이게 재작년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는 정답이 이거였어요. 등록세. 왜요? 얘는 특별시세 아니죠? 왜? 특별시세는 무슨 세야? 구세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특광도세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고 재산세는 뭐다? 시군 구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세 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교재는 18페이지에 국세하고 지방세 박스로 정리돼 있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쪽 19페이지 맨 위에 지방세 박스로 정리 싹 해놨잖아요. 근데 보면 도세,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에서 구분해놨잖아요.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 구분해서 외우지 마요. 예를 들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 이런 외우지 말라는 얘기지. 그건 구분 안 해도 돼요. 왜? 이것만 구분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것만.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특광도세, 얘는 도세 및 구세, 얘는 시군구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쓸데없이 11개 다 갖다 놓고 얘는 무슨 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 쓸데없는 거죠. 괜히 또 그 무리해가지고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러면 과세 주체에 따른 국세, 지방세 구분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보통세, 목적세 그럽니다. 보통세, 목적세. 이거는 그냥 딱 보시면 그냥 읽어도 구분이 될 수 있죠.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서 뭐라고요? 보통세, 목적세. 그러니까 수입 용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느냐. 그러니까 이 조세는 원래 사용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조세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중에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보통세겠어요? 목적세겠어요? 당연히 목적세겠죠. 목적세가 말대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세는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고 보통세는 일반 경비로 쓰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일반 경비를 쓰는 거고 얘는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목적세는요. 이 목적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으로 이거 딱 정해놨단 말이지. 그럼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적금하고 똑같은 거야. 5년 만기 정기적금에 절대 5년 안에 적금 해지를 못한다고 막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5년간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거죠. 얘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돈이 남아돌아도 공무원 월급을 못 줘요. 돈이 없어서. 근데 목적세는 돈이 남아 돌아요. 그래도 갖다 쓸 수가 없다. 왜? 처음부터 법으로 그 용도만 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세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림살이 하기는 더 힘들겠죠. 왜? 이쪽은 돈이 막 넘치는데 그 용도로만 써야 돈이 넘쳐. 여기는 일반 경비를 쓰는데 전기세도 못 주고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세는 딱 5개가 있습니다.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교육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 하나예요. 조세가.
어떤 사람은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이게 아니라 교통, 에너지, 환경세예요.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 얘들이 두 개의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여기도 교육세가 있고요. 여기도 교육세가 있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 쓰는 거고 얘는 지방교육재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명목은 지방교육재정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외울 건 없고요. 그죠? 한다면 이거 정도 그냥 지방세에 있어 두 개 있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지지 그래, 지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아기 때 이렇게 들은 거 만지면 엄마가 뭐라고 에이 지지 그러죠. 에이 지지. 그죠? 앞에까지 하면 지지지죠. 지지지. 들어보셨어요? 소녀시대 노래에 그런 거 있죠? 지지지지 베이베. 모르죠?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이건 일본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노래 지금 모르면 본인이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근데 뭘 몰라? 두만강 부르면 이거 보면 오 알아들어. 연식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노래만 딱 봐도 알아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제 가요 무대 같은 걸 이게 보려고 그런 게 들다가 보면 이제 가요 무대 이렇게 넘어갈 때 방송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순간 멈췄을 때 따라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왜? 저걸 어떻게 하니? 저 노래를.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래 자기는 전혀 모르는 데를 제가 따라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보라까 희날개 희망 뭐라면 뭐 흥남부두에 뭐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부르면 전혀 몰라요. 나이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자기 진짜 모른대. 저는 근데 따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만 딱 봐도 알아요. 노래만 봐도 제 연식이 얼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공통사항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뽕짝을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엄마들이 이게 부모님이 막 뽕짝 부르시잖아요. 막 보면 저걸 노래도 아닌데 저런 거 불러.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노래방 가면 매일 부르는 게 그런 거예요. 뽕짝이에요. 그죠? 뭐 찬찬찬 이런 거 부르고 곤드레 만드레 막 이런 거만 불러. 왜? 그게 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결국 그런 걸 자꾸 부르게 되는 거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많이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지 그죠? 소녀시대 지지지 지방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두 개가 목적세다. 그냥 그 정도 보시고 일부러 저 종류를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9페이지 2번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보통세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세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구분은 돼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전부 다 뭐예요? 보통세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제로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구분돼 있어요. 뭐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보다 목적세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 또 뭐예요? 인세, 물세 그래. 인세, 물세. 얘는 또 뭐냐? 자, 얘는요. 기속 여부라고 돼 있죠? 인세, 물세.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인세는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속이 사람한테 된다는 거,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고 얘는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얘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국세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세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지방세는 그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갑을이 있어요. 갑을이. 둘이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고 연봉이 3천만 원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연말정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시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에 세금 낼 때는 둘이 소득이 똑같은데 세금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자, 얘는요. 너는 뭐야? 결혼했니? 결혼했대. 얘는 안 했대요. 결혼했으니까 애가 둘 있죠? 얘는 있으면 이상하죠? 없어. 그죠? 그러다가 얘는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요.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요, 같은 수입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할 때 국세는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소득인데 갑과 을 중에서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게 되면 누가 더 부담스럽습니까? 갑이 부담스럽죠. 왜? 얘는 부양 가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는 부양 가족이 많으니 뭘 해줘? 공제를 해주는 거야. 인적 공제를 해줘요.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근데 을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얘는 뭐야?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인데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낼 때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 을이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는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이게 뭐 그런 뜻이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물세는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물건만 따져요. 물건만. 자,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놀부가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흥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네, 똑같이 가지고요. 10억짜리. 자, 놀부는 이 10억짜리 건물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겠어요? 상속받은 거죠. 놀부가. 그죠? 흥부는 어디서 났어? 그죠? 제비가, 그죠? 제비 다리 부러져 고쳐준 제비가 박 탔더니 뭐가 나왔어? 빌딩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둘이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같은 소득이면 국세는 똑같이 1억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세의 경우는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놀부가 많이 나온 거야. 왜? 흥부는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막 쫙 쓰잖아요. 막 하나 둘 셋 넷 번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죠. 근데 놀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국세는 흥부가 덜 내는 거야. 왜? 인적 공제 받으니까 두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가 나와요. 재산세.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흥부도 가지고 있고 놀부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똑같다. 왜? 지방세인 재산세는 얘가 놀부인지 흥부인지 얘가 자식이 10명인지 100명인지 안 따집니다. 뭐 중심이야? 부동산 중심이지. 물건 중심. 그런데 결국은 네가 뭐가 됐든 둘 다 얼마짜리, 그쵸?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은 똑같이 나온다. 왜? 얘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세 물세는 그런 뜻인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얘는 인세고 얘는 물세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험에서 얘는 물세일까요? 인세일까요? 이런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럼 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납세지를 알 수 있어요. 납세지.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국세는 어떠네요? 자, 우리가 잘 모를까봐,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데야 라고 대놓고 이름표에 써놨어. 이름표에. 거기 어디요? 국세청이죠. 국세청. 그죠? 국세청 이름이 왜 국세청이요? 나는 대놓고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청인데 거기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취득세 물어봤더니 모르니까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는 둥,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냐는 둥 막 쌍욕을 합니다. 안 되지. 그거 하면 안 되죠. 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국세청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 국세청, 그럼 국세는 다 어디다 내요? 국세청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근데 국세청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어디? 세무서죠. 세무서. 자, 국세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디 있는 세무서냐는 거죠. 어디 있는 세무서. 물건이 소지하는 동네의 세무서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냐 그런 얘기죠. 자, 국세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어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주소지가. 그죠? 그럼 여러분 국세는 다 어디? 살고 있는 데가 안산이잖아. 그러면 안산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사람 중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근데 지방세는요. 어디다 세금을 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얘는 지자체.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얘는 뭐 중심이야? 그렇죠. 물건 중심이다. 그럼 어디다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소지.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나중에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시면 되고 국세는 어디다 냅니까? 세무서다 냅니다. 어디 있는 세무서요?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라고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유출하는 거지 얘가 인세다 물세다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경기도 안산시에 있어요. 건물이. 그죠? 근데 갑이 이걸 취득했어요. 얘는 대전 서구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전 서구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건물을 샀다. 한마디로 뭐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건물 하나 산 거죠. 맞죠?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경기도 안산의 시골에 있는 건물 하나 산 거죠. 제가 안산에 수업을 하거든요. 안산 학원에서. 그럼 제가 이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대도시에서 시골 건물 샀다고 막 발끈합니다. 왜 안산이 왜 시골이냐? 아, 그럼 대전하고 안산하고 어디가 시골이에요? 안산이 시골이지. 얘는 일반시고 얘는 어디야? 대전 광역시니까 광역시 훨씬 크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공부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안산에 사는 사람이요. 안산에 사는 사람이 대전 갈 때 어디 간다고 그래? 시골 간다고 그래, 시골.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공부를 잘하겠냐고. 어디가 시골이고 도시인지도 구분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산에 살면 시골이래. 자기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 다 시골이래. 그럼 우리나라 제일 시골이 부산이겠네.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자, 대전에서 안산에 건물을 샀다. 그럼 뭐? 대도시 사는 사람이 시골에 건물을 샀다. 맞아.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샀어요. 얘가 그럼 취득했으니까 뭐 내야 돼요? 그죠?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 이때 취득세는 어디에 낼까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참고로. 저 세금 어디다 낸다? 취득세는 어디다 내요? 그쵸. 경기도에다 세금을 냅니다. 왜? 지방세니까 내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 안산시에 물건을 샀기 때문에 지방세인 취득세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물건의 소재니까 어디? 경기도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경기도. 그죠? 근데 시험은 실제는 여기다 내죠. 위임했으니까. 어쨌든 그냥 구분하기 쉽게 그냥 경기도다 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갑이. 그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된 게 해서 여러분 등록세를 낼 거 아니에요. 자, 이 등록세는 어디 내는 경기. 등록세. 얘도 지방세잖아요. 어디다 내야 돼? 그쵸? 물건의 소재지지. 얘도 어디? 경기도. 도세니까. 그죠? 이러니. 재산세는 어디다 낼까요?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죠. 물건의 소재지. 근데 이때는 어디? 얘는 안산시에다 내는 거지. 왜요? 얘가 시, 군, 구세잖아. 사실은 세금은 다 안산시에다 냅니다. 위임했기 때문에 갖다 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도세고 얘도 도세고 얘는 시군, 구세니까 얘는 안산시. 결국 지방세는 전부 다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물세. 그럼 얘가 이걸 팔았어요. 아니 갖고 있어요. 얘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비싸면 종부세 나오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낼까요? 종부세 어디다 내? 국세잖아, 국세. 국세는 어디? 그 사람의 주소지죠. 그럼 어디? 여기 대전 서구다 낸다고 하면 안 돼요. 대전 서구다 내면 안 돼. 왜? 국세는 세무서다 세금 낸다니까, 세무서. 어디 세무서? 안산에 있는 세무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서구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거든, 대전에. 그죠? 그럼 얘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내는 거죠. 국세니까. 그죠? 이걸 팔았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팔았어. 그럼 양도세는 어디다 내요?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세물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납세지 같은 건 외울 것도 없는 거죠. 지방세 어떠니? 지방자치단체? 특강도 아니면 시군구겠죠? 그래?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이러면 되고 국세는 어디다 내니? 국세는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인세.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 여기서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라는 그런 식의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쓸데없이 거기서 얘는 인세고 얘는 물세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다시 가면 이제 4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했죠. 자, 이건 뭐냐면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 산출세액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돼요?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종가세라는 게 있고 하나는 종양세라는 게 있어요. 별얘기 아니에요. 자, 가운데 글자만 틀리죠? 얘는 가, 얘는 뭐? 양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가, 양.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종가세.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뭐라겠죠? 그나마 익숙한 단어가 종량이죠, 종량. 자, 종량제 그러잖아. 어디서 나와요? 그죠? 쓰레기 종량제 그러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종가제 그러지 않고. 왜 그래요? 얘는 뭐 중심? 얘는 가격. 그러니까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 가격이란 뜻이에요. 얘는요. 수량이란 뜻이에요. 수량. 가격이 아닌 건 다 종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왜 그런다 했어요? 왜 종량제라고 한다 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는데 그 기준이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죠?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리터당 얼마. 기준이 부피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종량제 그런 뜻이에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그러고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 한다? 종량세 그래요. 이거는 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가운데 글자 보고 유추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 원 1억 원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1억을. 그죠?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뭐를 해요? 1억을 만약에 빌리면 뭐를 해? 저당권 설정. 은행에서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죠? 1억 빌려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빌린 돈이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억에 0.2%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얼마? 20만 원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과세 표준이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이게 세율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산출세액 그래요. 이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얘가 지금 과표잖아요. 과표, 과세 표준. 자, 무엇으로 표시가 됐어요? 1억 원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종가세 그래요. 무슨 얘기가 지금 별로 아니에요. 그냥 금액으로 표시되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갚았어요. 1억을 갚았어.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 1억 갖고 은행 가서 이거 갚은 다음에 그래요? 야, 너 1억 갚은 거 갚았지? 갚았대. 야, 근데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 1억 갚았다는 거 너 영수증 하나 써줘. 그럼 여러분 1억 갚은 다음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오면 끝이야? 아니죠. 지금 내 부동산에 뭐가 돼 있어? 1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럼 빚을 갚으면 뭐 해야 돼? 말소를 해야지. 그러면 이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또 합니다. 설정 등기도 하지만 말소 등기도 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등록세를 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말소 등기는 이런 말소 등기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그 등기부등본 떼보면 거기다가 하잖아요.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정 등기 된 거고 말소 등기 뭐야? 거기다가 줄 거 있는 거 있죠. 두 줄 짝짝. 그게 말소 등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줄만 긋는 건 줄만. 줄이 거 있는 건 말소가 된 거고 안 거 있는 건 아직 말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줄 긋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금액이 아니라 1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한 건당 얼마? 6천 원이에요. 6천 원. 그럼 얼마 나와?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썽이 6천 원 비싼 거죠. 왜? 아니 거기 줄 두 줄 긋는데 겨우 딸랑 두 줄 그으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줄 그니까 기본으로 돈은 받아야 되는 거야. 잣대값 반드시 그러려면 잣대가 있어야 되고요. 볼펜이 있어야 되니까 잣대값하고 볼펜값은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얼마를 받겠다? 6천 원.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한 건당 6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얘가 뭐예요? 얘가 과세 표준이고 이것이 세율이잖아요. 얘가 뭐고? 산출세이잖아.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 얘는 과표가 이게 과표네. 그죠? 금액이 아니네. 이걸 뭐라 그래? 종량세 그래.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가 아니면 종량. 저거 눈 감고 읽을 필요 없다 했죠? 종가세는 가액으로 표시, 종량은 양으로 표시한다. 눈 뜨면 생각 안 난다니까. 그죠? 그냥 보고 가운데 글자 가지고 유추하면 나중에 다 풀 수 있어. 뭐 그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뒤에 세율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다 세율을 곱하잖아요. 이렇게 곱하거든요. 세율은 이렇게 곱하고 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곱해요. 자, 보세요. 과표가 종가세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돼요. 왜? 자, 얘가 지금 뭐예요? 산출세액. 뭘로? 금액. 그죠? 그럼 얘는 항상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둘에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과표가 종가세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그냥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종량세는요, 과표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사러 갔는데, 자, 10리터짜리 얼마예요? 10리터는 1%고요. 20리터는요, 2%고요. 50리터는요, 5%고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리터는 660원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야 뭐가 나와? 아, 그럼 하나니까 하나에 660원이니까 하나는 600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세율이 얘처럼 뭘로? 백분율, 천분율, 비율. 그죠?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률세율 그래요. 정률세 그래요. 얘는요. 금액으로 세율이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세율을 뭐라 그래? 정액세율 그래요. 얘도 그냥 가면 돼. 율액 이렇게 된 거죠. 별거 없죠? 뭘로? 비율. 그럼 얘는 퍼센트지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액은 뭐야? 액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세율이죠. 얘도 세율이잖아요. 그죠? 세율이 뭘로 표시돼 있어? 비율로. 이걸 뭐라 그래? 정률세. 그리고 얘는요. 얘가 세율이잖아요. 뭘로 돼 있어?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 이걸 뭐라 그래? 정액세율 그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얘기 아니죠? 자, 20페이지 4번의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1번 가격, 종량은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조세를 말한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종량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뭐? 등록세. 등록세는 금방 했죠. 등록세. 그죠? 이거 등록세. 얘는요.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등록세도 전부 다 종가세로 돼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종량세가 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건수. 이것 때문에 말수등이 같은 건 얘 때문에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배운 조세 5개 중에 전부 다 종가세로 돼 있는데 등록세는 일부 뭣도 있다? 종량세도 같이 돼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우리 교재도 보면 종량세 거기 보면 등록세 일부, 인지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주민세 제3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이 전부 다 종량세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인지세 같은 경우는 문서 한 건당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역자원시설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별거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내야 돼. 왜? 그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지역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 비용을 내거든요. 근데 그때 1kW, 전기 1kW당 뭐 1원인가 이렇게 돼요. 그 킬로와트당 얼마.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생수회사가 들어. 생수회사가. 그죠? 강원도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생수를 퍼가잖아요. 그럼 지하수 퍼가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다가 그 지하수 퍼가는 대신 수질 관리 명목으로 리터당 물 1리터당 뭐 250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럼 기준이 리터, 킬로와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걔가 종량세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세 같은 게 제3분 주민세는 뭐냐면 사업장 갖고 계십니다. 사업장. 학원이나 공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와요.
이 기준이 뭐냐면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나와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기준이 면적이 기준이죠. 얘들은 계속 종량세라 하는 거예요. 특징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등록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고 이걸 막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것만 키우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얘가 혹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니? 그러면 종가세. 뭐 이 정도는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 더는 갈 거 없어요. 그치? 5번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 부가세. 자, 일단 그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6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뭐예요? 직접세, 간접세라고 되어 있죠. 직접세, 간접세. 5번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그치? 자,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 뭐라고요? 직접세, 간접세. 별 얘기 아니에요. 뭐 되게 보이지만 야, 자는 이거요. 납세자가 있고 뭐가 있다? 담세자가 있어요. 담세자. 납세자는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담세자 뜻은 뭐예요? 담세자는 그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 그죠? 자, 법적인 납세자가 갑인데 실제로 그 세금을 낸 사람도 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가란 말이 뭐예요? 전가가 떠넘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가 유무란 얘기는 얘가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갑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떠넘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직접세는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자가 갑인데 실제 세금도 누가 냈어? 갑이 냈어. 둘이 일치하죠? 전가를 안 했어. 그걸 뭐라 그래? 직접세 그래요. 간접세는 뭐겠어요? 뭐 이거 있죠. 이게 간접세죠. 납세자는 갑인데 담세자는 을이에요. 그죠? 이게 뭐다? 간접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조세는 다 직접세예요. 근데 간접세는 안 배워요. 간접세 몇 개 안 돼요. 대표 주제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그죠? 이게 뭐냐면 얘는 매출 금액의 10%를 내요. 매출 금액의 10%. 매출 금액의 10%? 그러니까 얘는 중간상이 많아지면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과정이 많아지면 왜 가격이 비싸지냐면 유통과정에 마진 붙고 10% 부가가치 되고 또 마진 붙고 10%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매출 금액이 10%인데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밥값이 5,500원이에요. 영수증 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 영수증 보면 여기에 밥값은 5,000원이에요. 그 여기에 500원이 부가가치세, VAT에 간 부가가치세 써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밥값이고요. 이 10%는 뭐예요? 500원, 5,000원, 10% 500원은 부가가치세예요.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럼 하면 이거를 그러면 이 500원 있죠? 이거 500원. 이거를 원래는 누가 내야 돼요? 납세자는 누구예요?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내? 우리가 내잖아. 먹는 우리가 내죠. 그러니까 원래 납세자는 식당 주인인데 먹는 우리가 내니까 뭐야? 우리가 내. 서로 틀린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간접세 그래요. 간접세. 그러니까 왜 우리 여러분 세금 계산서 끊는다 하잖아요. 뭐 할 때. 그러면 세금 계산 안 끊으면 100만 원인데 끊으면 11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금 계산을 끊으면 세금 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 그러면 100만 원인데 10% 10만 원, 110만 원을 받는 거죠. 110만 원. 이게 웃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옛날에 지금 들었는데 옛날에 TV 보면 막 컴퓨터를 팔아요. 컴퓨터를. 근데 어디는요. 어디는 100만 원에 팔고요. 얘는 95만 원에 팔아요. 컴퓨터를. 근데 얘가 싸잖아요. 근데 얘가 안 쌀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보면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얘는 VAT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VAT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 100만 원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95만 원은 부가세가 제외래요. 그러면 95만 원 내고 거기다 뭐 또 내야 돼? 10% 9만 5천 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얘가 더 비싼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겉에 글씨만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조그만 글씨로 VAT 포함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웃긴 거죠. 원래는 포함해서 먼저 받을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요금 낼 때 요금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금제가 6만 원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요. 무조건 우리가 낼 때 여기다 부가가 10% 붙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6만 6천 원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가격은 6만 원이라고 그래. 6만 원. 그 6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얼마 나와? 6만 6천 원 나와요. 물론 내는 돈인데 짜증나죠. 어떤 때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얘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받는 돈은 6만 원이거든요. 왜? 나머지 10%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니까. 그죠? 맞긴 맞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속은 느낌이 들죠.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그죠? 대표적인 간접세. 자,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주세. 주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주세. 술 드시면 돼요. 술 드시면. 그죠? 그러면 카스 하나를 마시면 거기에 주세가 붙죠. 원래 제조회사가 납세자예요. 근데 세금은 누가 내? 우리가 낸다고 하지만 내가 낸다고 하면 돼. 지금 보시는 분이 다 자기들이 내잖아. 그죠? 여기 주세 내시면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이는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들이에요. 얘는 여자들 술을 안 먹었다가 언젠가부터 여자분들이 술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먹더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남자보다 더 먹죠.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뭐 저희도 참고로 저희 처갓집하고 저희 본가에 가면 술을 막 먹거든요. 먹어서. 그러면 우리 집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전부 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술을 잘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게 다 주세인 거죠. 주세. 그죠? 여자들이 이제 주세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주세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간접세예요. 그죠? 거기다가 담배 소비세도 이제 있죠. 담배 소비세는 얘는 국세 이제 저긴 아닌데 여자들이 이제 술 먹기 시작하면서 뭣도 해요. 아,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술도 먹어서 세금을 내는데 여자인 나는 군대도 안 가는데 세금 국민의 한 사람이 나도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하다가 이양되는 거 더 내자 그래가지고 뭐 펴? 담배도 피는 거야. 그 담배 피면 뭐가 나와? 담배 소비세를 내죠. 그 세금을 한 방에 2개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술, 담배 해가면서 세금 내는 사람을 촛불 같은 존재라 그래. 촛불 같은 존재.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거죠. 담배 피고 술 먹고 해가지고 몸이 축나는데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이 국가 재정을 밝게 해주는 거지. 그죠? 이런 촛불 같은 존재들 되게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세가 뭐에 들어간다? 간접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전가를 하면 간접세. 항상 둘이 전가하지 않고 둘이 일치하면 뭐라 그래요? 직접세. 그럽니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는 전부 다 직접세를 배운다.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 그러면 여기 뭐 증권거래세, 인지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시험에서 얘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용어 정의에. 다음 중 납세자와 감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둘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그죠?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이 종류까지 막 읽을 거 없어요. 그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 여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참고로 담배 소비세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는 간접세 아니에요. 그냥 아까 그냥 설명한 거지. 담배 소비세도 간접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 안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그죠? 뭐만 기억하면 돼.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개념만. 그죠? 그래서 거기 21페이지 6번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죠. 1번 직접세는 법률상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직접세. 그러고 간접세는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접세 종류가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세금을 걷는 세수는 직접세가 종류가 훨씬 많은데 둘이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간접세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거기 보면 돈 되는 거 다 여기 있어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이런 게 다 뭐예요? 간접세예요. 뭐 담배세비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담배세비도 간접세 들어가네요. 그죠? 근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 세금을. 이게 그러니까 조세는 몇 개 안 되는 걷는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접세, 직접세는 뭐만 이해해라? 개념만 이해해라. 그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만 구분하시면 된다. 그죠? 네, 그죠? 자, 여기까지가 6번의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5번은 왜 제가 설명을 먼저 안 했냐면 이 부가세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가세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해요. 그 나온 김에 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빼놓고 간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20페이지 5번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